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넘치는 현금 흐름이나 자산을 구축하지 못한 저와 같은 상황에서 파이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은 내용을 다루어 봤습니다. 친구들과 생활비에 관해 이야기해보면 월 100만 원, 1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면 1년에 몇 번씩 여행 가거나 사치는 무리더라도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함에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이 생활을 유지한 지 반년이 넘어가는 지금의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막상 월 100만 원으로 살아보니 상상할 때와 느낌이나 결과값이 꽤 달랐습니다. 상상으로는 꽤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에선 정말 열심히 아껴야 생활비를 100만 원 안쪽으로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 이하로 파이어를 생각 중이시라면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생활 수준과 생활비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바로 대답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이 질문의 핵심인 편안함에 대한 기준점이 사람마다 다르고 얼마를 가지고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이 가능한지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기준점을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저의 100만 원으로 유지되는 생활 수준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 제가 지내는 곳은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 5만 원짜리 원룸으로 예전 관사에서 지낼 때보다 훨씬 넓고 위치도 대학가 근처라 필요한 생활 물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원룸을 보여드리면 광주 대학가에선 월세 30만 원에 이 정도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저는 소식하는 편이라 하루에 두 끼만 든든하게 챙기기에 식비로 나가는 지출이 보통의 경우보다 조금 더 낮은 편이지만 대신 카페인과 니코틴 중독이라 하루에 커피 한 잔, 이틀에 담배 한 갑의 지출이 있어 합치면 얼추 하루에 세 끼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지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샤워는 하루에 한 번, 생필품도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구비합니다. 다만 게임이나 컴퓨터 용품에 쓰는 건 가성비를 따지되 가능한 좋은 걸 사려고 노력합니다. 또 옷이나 신발은 더 이상 입거나 신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면 딱히 가지고 싶어서 산 적은 없습니다. 매달 나가는 구독료는 영상 편집을 위해 어도비 프리미어와 유튜브 프리미엄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퇴사할 때 모두 해지했습니다. 이 정도가 월 100만 원으로 유지되는 생활 수준입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큰 소비욕이 없어 괜찮은 상태이지만 요즘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어 통제를 조금만 놓쳐도 생활비가 문제가 될 것 같기에 약간 걱정되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마시는 캔커피가 1,200원에서 1,400원이 되었고 좋아하는 음료인 콜라도 3,700원에서 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생활 수준은 보시는 분들의 가치관에 따라 생각보다 괜찮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혹은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도 난 저런 생활을 못한다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게 제가 앞서 목표로 하는 생활 수준과 생활비에 관해 질문을 한 이유입니다. 기대가 컸다면 실망할 수 있지만 현실을 외면해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100만 원은 생각보다 더 절약해야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생활 수준을 잘못 판단한다면 파이어 후에 생각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파이어 목표 금액을 설정할 때 먼저 금액을 설정하고 생활을 거기에 맞추려 하기보다 반대로 생활에 있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찾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금액을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생활 수준을 맞추느라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아직 계획 단계라면 저의 월 100만 원의 생활 수준을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불필요한 소비는 제외하고 필요한 요소를 추가한다면 그럭저럭 현실적인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나름의 답을 구하셨다면 다음 드릴 질문은 최대한 소비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소비는 쉽게 늘릴 수 있지만 줄이는 건 어렵습니다. 흔히 줬다 뺏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생활비가 줄어드는 건 그만큼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제 대략 8개월 차에 접어든 저의 짧은 파이어족 생활에서조차 꽤나 빈번하게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컴퓨터 고장, 자동차 수리 및 점검, 경조사까지 불확실성은 아무리 대비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저는 월 지출액을 조정하며 추가로 지출된 만큼 소비를 줄여 생활에 영향이 가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파이어족은 현금 흐름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곳에 투자를 해두었을 것이기에 시간을 내 편으로 볼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현금 흐름이 충분해질 때까지 버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로 SCHD는 연 10% 이상의 배당 성장이 있지만 당장의 배당 수익률은 대략 3.5%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급전이 필요해진다면 몇 년을 못 버티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게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최소 생활비가 작으면 작을수록 큰 리스크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지출이 발생한다면 바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겠지만, 줄일 수 있는 한계까지 생활비를 줄여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생존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저의 현재 현금 흐름은 생활비보다 높은 월 150만원 가량이라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어도 약간의 소비를 조절하는 정도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소비를 줄인 김에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니 약간씩 여유 자금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연말에 학원 수강이 종료되면 친구와 물가가 저렴한 일본이나 동남아로 해외여행까지 계획해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의 현금 흐름에서 최소 생활비를 뺀 차액값은 때때로 비상금이 되고 가끔은 여행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딱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목표 금액으로 설정하기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조금씩 이 생활에 익숙해져 가면서 운용할 수 있는 돈을 현금 흐름, 평소 생활비, 한계 생활비, 세 개로 나누어 생각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현금 흐름과 평소 생활비의 차이값은 불확실성에 대한 버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한 자산에 재투자하기보다 계속 비상금으로 저축하거나 안전한 상품에 거치해 두고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 생활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버퍼가 넓어지기 때문에 생활에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전설적인 기록을 남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분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 1달러로 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성공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경우를 대비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지 실험한 것으로, 미국에서 1달러였다면 한국에서는 1,000원으로 생활하는 실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저도 퇴사 전에 몇 달간 실험하면서 저의 최소 생활비를 알아냈고, 저의 고정비를 제외한 한계 생활비는 하루 10,000원입니다. 퇴사 전에 대략 6개월간 유지하며 알아낸 결과로 문득 어렸을 때 봤던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아무리 위기라고 해도 이러한 소비를 장기간 지속하기는 어렵겠지만, 자신의 한계 생활비를 파악하는 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큰 장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혹은 더 빠르게 자산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기에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꼭 실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